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간 채널을 들어오면서도 댓글 한번 달았던 적이 없는데 제게 생긴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네요. 일단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아주 평범한 여자입니다. 일단 제 이야기 먼저 할게요. 어린 시절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라는 말을 저는 늘 입버릇처럼 해왔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왜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해야 했냐면 그게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도망을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미혼모의 딸이었죠. 도망간 아빠보다 죽은 아빠가 더 괜찮다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제 출생은 결국 결혼해서도 제 발목을 잡았죠. 친구로 2년, 연인으로 1년, 저희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대로 3년을 더 기다려야 했을 정도로 반대는 극심했죠. 내 눈에 흙, 아니 돌멩이가 들어가도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미혼모의 딸이라니 절대로 안 돼. 엄마,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요즘엔 보기 드물 정도로 착하고. 착해야지, 착해야 했겠지. 집이 그런데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정교육이라는 거 절대 무시 못해. 그리고 이 사실 알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따져. 고아도 잘만 결혼해. 내 시대는 아니다.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둘만 좋다고 될 문제야?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가정이냐고? 우리 아빠도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신 거랑 도망간 거랑은 다르지. 어떤 피가 섞인 줄 알고? 자식 새끼 놓고 도망치는 그런 놈을 만난 거 자체가 수치다, 수치. 나 그 여자 아니면 결혼 절대 안 해. 엄마도 그만 좀 하고. 이놈이? 솔직히 직업이 없기래 사람이 나쁘기래. 엄마도 적당히 해. 그 사이에서 저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였습니다. 저희 집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욕보여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저를 위해 싸워주는 그 남자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더군다나 자신의 집안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관을 지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 또 참았고 숙이라면 숙이며 버텼네요. 그렇게 결혼을 허락받은 후에는 당연하게 순탄하지 않은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하나부터 10끝까지 가르쳐야겠니? 도대체가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없구나. 난 아직도 너희 결혼 허락한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따로 나가서 살기 전에 무조건 나한테 다 배우고 가. 알았니? 네, 어머님. 답답해. 하긴 미혼모 밑에서 혼자 자랐을 텐데 네가 뭘 제대로 배웠겠니? 죄송해요.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솔직히 그건 사실이었어요. 저는 애초에 살림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 이유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밥하는 것부터 과일 깎는 것까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건 시집 가면 하게 될 텐데 미리 고생할 필요 없다는 이유였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를 답답해하고 싫어하는 건 100번 이해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에 저를 혼내는 건 오로지 제 출신과 핏줄이었기에 그 부분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죠. 더군다나 남편의 여동생까지 한술 더 떠서 저를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난 솔직히 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할 줄 몰랐어요. 우리 오빠나 나나 상대방 능력 보고 결혼하는 편이거든요. 한눈에 반했다? 그건 잠시고. 그래요? 저 그래도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긴 한데. 회사? 좀 웃기네요. 능력은 타고난 배경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언니 집안이요, 집안. 그걸 보면 아무리 회사에서 능력 인정받아도 별로지 않나?
난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이혼한 애들, 홀어머니, 홀아버지 밑에서 큰 애들은 있어도 미혼모 자식은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미혼모가 없어서? 아니죠. 그게 쪽팔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니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쪽팔린 거니까. 만약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뺨이라도 한 대 걷어 올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남편 하나만 믿고 참았고 그만큼 남편도 제게 힘이 돼줬죠. 그런데 아이를 가진 이후부터 남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휴직을 하면서부터 시댁 식구들과 더 많이 부딪혔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면 더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이번에 김장을 200포기나 하신대. 근데 여보, 나 이 몸으론 무리야. 알잖아.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이제 나 혼자 외벌이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 알아서 하면 안 될까? 아니 이제 1년이 넘었는데 그 정도는 혼자 해야지. 매번 나를 방패로 내세워서 해결되겠어? 이제까지 했는데 안 됐잖아. 그래도 당신이 좀 거들어줄 순 없어? 내 몸도 아파 죽겠는데 김장을 거들라고? 차라리 죽으라고 하지 그래? 알았어. 일단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이유가 뭐가 됐든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모욕과 고된 시집살이는 제게 아이를 빼앗아갔어요. 무려 4개월이나 품고 있던 아이를 말이죠. 차라리 회사를 다녔다면 훨씬 나았을 거라는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도망치듯이 출근을 했고 대출을 받아서 분가까지 감행했습니다. 물론 역시나 반대를 해왔지만 저는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아서 이를 악물고 나왔죠. 대신 같은 아파트 단지 내로 가야 했지만 그래도 일단 나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모든 게 안정이 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남편과 따로 나와서 살게 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바로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였죠. 왜 생활비 안 줘? 이 집 대출금도 있고 우리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 알지. 근데 난 예전부터 엄마한테 모든 걸 맡겼었어. 그래? 근데 왜 시어머니는 내가 돈 관리를 다 한다고 생각하셔? 엄마가? 우리한테 아가씨 대학 등록금 내라고 연락 주셨어. 내가 돈 관리하는 거 알고 있다고.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하고 나한테 돈 준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그게 딴 주머니라도 찬 거야? 아니면 당신 혹시 바람 펴? 두 집 살림하는 거야? 야, 넌 날 왜 그렇게 봐? 내가 미쳤어?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사실은 말이야.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 뭐? 복지도 연봉도 좋다면서 평생 다닐 거라고 당신이 그랬잖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 뭐야. 다 이야기해. 하나도 빠짐없이. 요즘 시대에 누가 회사에서 막 자르고 잘려. 그것도 다 고속감인데. 사람 자르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뒷돈을 좀 받았어. 근데 그거 진짜 관례였다고. 다들 하면서 그냥 내가 제일 만만하니까. 뭐? 뒷돈? 새로 계약하기로 한 업체에서 돈을 받았는데 갑질이라면서 그게 본사로 항의가 들어갔나 봐. 접대를 내가 강제했다고 하면서 어쨌든 회사에선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퇴사하는 걸로 마무리한 거야. 여보. 그쪽 업계든 어디든 거기서 거긴데 그게 거기서 끝나겠어? 소문 다 날 거야. 근데 대체 언제 그랬는데? 이제까지 출근하고 퇴근했었잖아. 7개월. 뭐? 그럼 7개월 동안 어떻게 속인 거야? 어머님은 아셔? 모르지. 어머니한텐 당신한테 돈 맡겼다고 했고 당신이 번 걸로 대충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게 내가 분가는 나중에 하자고 했잖아.
그럼 나랑 돈 모으자고 했던 그 통장으로 이제까지 생활을 했다고? 응, 그 용돈도 거기서 아주 조금만 드렸고. 맙소사. 그래서 시어머니랑 아가씨가 나만 보면 더 뭐라고 했던 거구나. 그리고 당신 나 임신해서 휴직했을 때 그렇게 나한테 짜증낸 이유도 그거야? 아니야, 예민해져서 그랬어.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나라고 그러고 싶었겠어? 나가서 할 것도 없어서 PC방에서 점심 저녁 해결하고 그러는 게 속이 좋아서 그랬겠냐고. 나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다고. 내 입장도 좀 이해해 주라. 너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았다고. 당장 어머님한테 말하자.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실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집 대출금도 있는데 나 혼자서 생활비에 거기다 아가씨 등록금까지? 절대 불가능해. 안 돼. 안 된다고, 여보. 나 좀 살려주라, 응? 우리 엄마 알잖아? 당신한테만 그런 사람 아닌 거 몰라? 1년을 지켜봤잖아. 내가 백수라고 하는 순간부터 내 자존감 다 갉아드실 뿐이라는 거. 내가 금방 취업할게. 제발. 제발, 여보.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응? 남편은 실제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죠.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임신을 하고 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짜증을 냈던 남편, 용돈이 줄었다고 난리를 치던 아가씨, 제가 돈 잡아먹는다며 핏줄 이야기를 또 꺼내던 시어머니까지, 그리고 잃게 된 제 아이는 가슴에 사무치도록 아팠습니다.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서 제가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을 더 화낼 수 없었고 어느 정도 남편이 이해가 됐기에 참았습니다. 무려 7개월을 마음 졸이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니 충분한 벌이었겠다, 이렇게 이해했죠.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이라는 걸 저는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매번 핏줄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똑같았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날 돕겠다고 했잖아. 근데 왜 설거지며 청소며 그대로인 건데? 내가 일하고 와서 이런 것까지 다 하라는 거야? 상식적으로 내가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 그 시간에 청소기 돌리거나 설거지하면 옆집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나 쪽팔려서 절대 못해. 그러니까 난 절대 안 들키고 바로 취직할 거야. 그걸 어떻게 들어? 들려. 뭐 아파트 방음이 완벽한 줄 알아? 동이 좀 다르긴 해도 내가 10년을 살았던 아파트 방음 상태를 내가 모르겠어? 거기다가 우리 집엔 중문도 없잖아. 고스란히 다 세워나갈 거고 크고 날카로운 소린 특히나. 그리고 당신은 출근하는 거 뻔히 알고 있고.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그리고 들키면 어때서? 절대 안 돼. 그리고 엄마가 우리 집 앞에 반찬 두고 가는 거 몰라? 그때 만약 안에서 소리 나면 무슨 생각하겠냐고. 나라고 이러고 싶겠어? 옆집 아줌마가 있는 한 난 절대로 일 못해. 그럼 집안일도 하나도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 어머니는 그렇다고 치자. 근데 옆집 사람이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없어? 우리 옆집 여자 얼마나 입싼지 알아?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왜 몰라? 우리 엄마랑 친구기도 하고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데 그때마다 일면식도 없는 옆동 그 옆동 이야기까지 해준다고. 누구는 이혼했고 누구는 바람 폈다고. 내가 그 여자 입에 오르내리느니 차라리 여기서 뛰어내려 죽고 말지. 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남편은 제 물음에 대답 대신 눈치만 보더군요. 설마 아직도 출근하는 척하는 거야? 그럼 어쩌라고.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좋잖아. 여보! 이 문제 가지고는 뭐라 하지 마. 내 자존심이 달린 문제야. 좋아. 그럼 조금만 눈을 낮춰서 지원해보면 안 될까? 그래도 내가 회사 짬밥이 몇 년인데 아무리 그래도 연봉이 안 맞으면 일 절대로 못하지. 그것도 내 자존심 문제야. 그러니까 더는 간섭하지 마. 남편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집에 틀어박혀 있거나 뭐 이따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출근하는 척하는 것도 그대로 했고요. 더군다나 눈이 너무 높아서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만 이력서를 냈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고 하루에 12번도 더 이혼 생각이 간절했지만 연애할 당시에 남편이 제게 잘했던 그 추억을 지지대 삼아서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가정교육에 관해서는 늘 입에 거품까지 물며 가르치셨다는 시어머니의 딸, 즉 아가씨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됐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시어머니는 쓰러지셨고 남편도 제대로 화가 나서 집안은 뒤집혔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결혼을 원래부터 생각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갔고 상대 남자의 집이 꽤 잘 사는 편이라 그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속으로 저는 그들을 비난했고 되갚아주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도리어 불똥이 저에게 튀었습니다. 너희가 혼수나 결혼 준비에 돈 좀 보태라. 대학 등록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네? 네? 왜 그래? 내 아들 돈으로 해준다는 건데 그것도 아니 꼽니? 왜? 남편 돈 움켜쥐고 혹시 친정에다가 퍼주고 그런 거야? 엄마,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대출금도 갚고 있는데. 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그럼 저대로 애 낳고 살길 바라는 거야? 사돈처럼 미혼모라도 되라는 거니? 제 시집 안 가면 너희가 애 맡아서 키울래? 어머님! 어딜 소리 질러!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 지금 와서 너희만 쏙 빠져나가는 건 좀 그렇지. 너희가 결혼해서 이 집 들어와서 생활비 몇 푼 준 게 전부면서 내가 뭐 많은 걸 바랬어? 아니다.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라. 너희한테 집세 받았으면 나도 아쉬운 소리 안 해. 알았어요. 여보! 그럼 어쩌라고. 집세라고 생각하자, 응? 제가 말없이 남편을 노려보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죠. 누가 네 돈 달라 했어? 내 아들 돈! 내 아들 돈이라고! 어우, 독한 것. 돈 앞에서 본성이 나온다더니 딱 그 꼴이지. 가족이라는 게 뭐냐? 이럴 때 돕는 게 가족이다. 네가 근본이 없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런 게 가족이야. 뒤늦게 남편이 싹싹 빌면서 부탁을 했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적금까지 해약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그 못난 심보 때문인지 적금은 해약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씨 남자친구가 돈 몇 푼 주고는 해외로 유학을 떠나버린 거였죠. 애초에 상대 집안과 결혼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일이었다는 건 뒤늦게 알려줬습니다. 집안이 차이가 난다며 그쪽 집에서는 상견례조차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럼에도 아가씨는 그 남자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애를 낳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몇 개월 뒤에 미혼모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도 더러운 핏줄이라고 비난하던 미혼모 말이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이제 다신 근본 없다는 둥, 뿌리가 없다는 둥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그걸 이용하려고 했어요. 얘가 대학에 들어가고 다른 애들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고생을 좀 해야겠다. 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일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아이라뇨. 그럼 전처럼 휴직해도 되잖니? 그건 불가능해요. 왜? 네 새낀 괜찮고 내 딸 아이니까 모른 척 하시겠다 이거야? 너 임신했을 때 너희 남편 혼자 벌어서 그렇게 먹여 살렸는데 너도 좀 도와야지. 그럼 나 혼자서 어떻게 애를 돌봐? 내 나이가 마냥 젊어 보이니? 목구멍으로 그때 당신 아들이 혼자 번 게 아니라 내가 출산휴가를 냈을 때 나온 일부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거다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끼어들어 그 상황을 정리했다는 거였죠.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힘들다고. 그리고 전 그러면 걔가 휴학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걔 애까지 책임져야 해? 너 동생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왜 못해? 걔도 이제 성인이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온 건데 왜 우리한테 그러는 건데? 너 결혼하더니 변했다? 정말 내 아들 맞니? 그렇게 착하고 선했던 녀석이. 어쨌든 우리한테 떠넘기게 생각하지 마. 우리도 당장이 급하니까. 정말이지 남편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모든 걸 터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게 남편에게 고맙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결국 아가씨는 대학에 갔고 시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떠맡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집이 가까웠기에 주말마다 아이를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문제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건 제게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평일엔 일을 해야 했고 돌아와서 집안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나마 쉴 수 있는 주말에는 육아를 한다는 건 체력적인 한계였어요. 여보, 난 도저히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애를 어떻게 봐. 나 비위 약해서 기저귀 못 갈아. 토한다고. 그래도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잖아. 그럼 내가 일 그만둘까? 진짜 해도 너무하네. 그래도 같이 하자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이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안 맡았으면 됐잖아. 엄마가 허리 아프다고 하는데 그럼 어쩌라고. 아가씨 있잖아. 과제 때문에 도서관 갔다고 하더라고. 걔도 어리잖아. 어린애가 다른 애들이랑 얼마나 어울리고 싶으면 그러겠냐고. 그래? 시댁 식구들은 다 이해해주면서 왜 나는 이해 못해줘? 미안해. 그래도 날 봐서라도 제발 도와주라. 응? 내가 앞으로 청소는 조금씩 할게. 소리 안 낼 수 있는 건 내가 다 하고 저녁 늦게 쓰레기도 버려줄게. 앞으로 저녁에 청소나 일체의 집안일을 혼자 다 한다는 남편 때문에 제가 주말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자 방학에도 저희 집에 주말마다 아이를 데려오는 게 당연시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출근을 하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네가 오늘은 회사를 좀 쉬어야겠다. 그 있잖니, 연차? 월차? 뭐 그런 거 좀 써봐라. 애를 봐줘야겠다. 네? 미리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저 그렇게 못해요. 못한다는 소리가 왜 먼저 나와? 해보겠다고 해야지. 어쨌든 내가 급해. 아가씨 방학이잖아요. 걔도 약속 있다잖니.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병원에 가야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만 어떻게 안 되겠니? 죄송해요. 정말 불가능해요. 지금 출근 중이기도 하고 그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일단 알았다. 제가 이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지만 혹시나 집에 올까봐 남편은 바로 도망을 쳤고 결국 그렇게 거절하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퇴근하는 길에 저희 어머니와 마주친 겁니다. 엄마? 엄마가 여길 왜 나보러 왔어? 아니 그게 말이다. 엄마 뭐야? 솔직하게 말해. 여기 친구가 있어서. 엄마, 나 지금 전화해본다. 솔직하게 말해. 제 눈을 피하고 심하게 당황하는 어머니를 추궁하는 것은 일종의 감이었습니다. 가게 일 때문에 제가 평소에 오라고 해도 오지 않던 곳에 방문한 것 자체부터가 수상했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전화하는 신용까지 하고 나서야 결국 어머니는 실토하셨어요. 저희 아가씨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유였고요. 엄마 왜 그랬어? 그냥 거절했어야지.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이유 없이 왜? 그럼 너한테 그 피해가 갈 테고 괜히 싸움만 나고 분란만 나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서 엄마가 왜? 그년이 엄마한테 뭐라고 안 했어? 안 했어. 그냥 고맙다고 하고. 거짓말하지 마. 아가씨 이제까지 나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호의를 아주 당연한 권리로 아는 사람이라고. 거짓말 할 거면 비슷하게라도 하든가. 왜 그래 속상하게. 됐다. 누가 봐주면 뭐 어때서. 나도 오랜만에 너 키울 때 생각나고 좋았어. 그니까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나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었는데. 아니야. 엄만 너 키울 때가 좋았어. 네가 훌쩍 커버려서 아쉬울 정도였고. 그러니까 혹시나 돌아가서 화낼 생각은 하지 마. 알았지?
화가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눈앞에 있었다면 정말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시댁으로 바로 향했는데 웃기게도 거기 남편까지 앉아 있었죠. 마치 금방 퇴근이라도 한 것처럼 양복을 입은 채로 말입니다. 저는 당장에 아가씨에게 따져 물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했어요? 네, 급하니까 그랬죠. 언니도 안 된다고 하고 엄마는 아픈데 그럼 어떡해요? 그게 말이 되는 짓인가요? 우리 엄마 장사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쓰던가 하는 생각이 먼저 나와야죠. 어떻게 사돈을 불러서 보모지를 시키냐고요? 그야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요. 네? 미혼모의 마음은 미혼모가 아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데요. 진짜 보자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만만해요? 대학생활 그깟 거 한다고 애는 맡기고 놀려다니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가씨와 저 사이에 끼어들면서 말했죠. 말 뻔세하고는. 아니 솔직히 누가 보면 좀 어때? 다 돕고 사는 거지. 그리고 네가 안 한다고 하면 네 애미가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게 뭐 대수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애한테 따지길 따져. 그리고 얘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유를 묻는 게 먼저 아니니? 그래 여보, 흥분하지 말고 좀 앉아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나도 왔어. 저는 화를 간신히 누르면서 자리에 앉았고 아가씨는 씩 웃으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너무 놀랐지만 속으로는 이제 육아에서 해방된다는 생각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그 사람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야. 집 도움 없이 혼자 자수성가했고 이전에 내 남자친구랑은 결이 달라. 아유 그래? 아유 역시 우리 딸이 최고구나.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두 분 다 살아 계셔? 혹시나 미혼모 가정은 아니지? 아니야. 어머니는 학교 교장까지 지내셨다가 퇴직하셨고 아버진 공무원인데 퇴직하셨지. 그리고 두 분이 여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신대. 진짜 대박이지. 해외 이민까지 생각하신다고 들었어. 그래서 나 시집살이 같은 거 없어. 어머나 너무 잘됐다. 어쩜. 그리고 오빠. 내가 오빠 다니는 회사 이야기했는데 오빠한테 관심 보이더라. 잘하면 오빠 연봉 더 올려서 우리 자기네 회사로 오게 될지도 몰라. 뭐? 그게 정말이야? 응. 시부모님도 나 너무 예뻐하시고 나 진짜 제대로 물었어. 아유 역시 우리 딸이다. 너희 오빠 그런저런 집에 장가 보내서 내 속이 말이 아니었는데 너라도 잘 됐다니 정말 다행이야. 잘 됐지? 너희도 찬성하는 거지? 저희 의견이 뭐가 필요한가요? 아가씨가 결혼한다는데. 대충 구색은 맞춰서 보내야 하니까 너희도 힘 좀 써라. 상견례도 좀 좋은 곳으로 잡고. 엄마 걱정 마세요. 이 사람이 그런 건 잘하니까. 그리고 말이다. 우리가 상의를 좀 미리 했거든?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애는 너희들이 맡아 기르는 게 어떠니? 저는 귀를 의심했고 남편은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뻥끗거렸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뭘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얘가 왜 못 들은 척이야? 입양하라고.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가족 입양은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 너희 호적에 올려서 키우는 걸로 하자. 어머님 그건 아니죠. 왜 저희가 아가씨 아이를 키워요? 아니요 싫습니다. 아니긴 생각도 안 하고도 말하는 것 봐라. 너는 한 번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법이 없어. 너희 아이 못 가질 거 아니냐? 저 몸에 이상 없고요. 왜 못 가진다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아이 계획을 좀 미룬 건데. 넌 나이를 좀 생각해라. 지금 결혼이 늦어졌다고 하긴 하더라만 솔직히 여자 나이 30 넘으면 끝 아니니? 그리고 무엇보다 노력한다고 해도 솔직히 찜찜하지 않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계획하고 낳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찜찜하다뇨? 아이 됐고 솔직히 말해서 너 근본 없이 태어난 거 모르지 않잖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병은 대부분 유전인데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애를 낳겠다? 그건 좀 아니지. 그래서 내가 미혼모는 못 믿는 거야. 정말 기가 차네요. 까놓고 아가씨도 미혼모죠. 왜 저랑은 다른 취급하세요? 얘는 경우가 다르지. 그 집 사람들 교육 수준이며 뭐며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집이었다. 애 아빠도 공부 잘해서 유학까지 갔다는 거 너도 모르지 않잖니? 저랑 뭐가 다른지 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애 버리고 간 남자의 아이 아닌가요? 언니,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린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지 버린 게 아니거든요. 다들 어쩔 수 없이 헤어지죠. 그리고 아가씨 연락 안 받고 돈 준 건 버린 거죠. 언니! 여보,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흥분 좀 하지 말고 듣자, 응? 하지만 네 막말은 딱 여기까지 참아주마.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너희 엄마를 생각해봐라. 그 엄마의 딸이면 우리 딸 심정도 헤아려주고 이 작은 아이의 엄마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너도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품어주고 달래주고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우린 가족이잖니. 가족이고 뭐고 저는 절대 못해요. 절대요. 이제 곧 상견례 잡을 거다. 생각할 시간 충분할 거야. 그러니 그 안에 결정해. 그날 저는 남편과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모로 쓴 부분은 물론이고 아이 입양까지도 싸울 거리는 넘쳤죠. 근데 우습게도 남편은 은근히 그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상대방 남자의 조건이 너무 좋았기에 그걸로 자신의 취업까지 보장받으려는 심산처럼 보였죠. 어이가 없더군요. 아까 들었잖아. 규모가 꽤 큰 사업하는 사람이래. 진짜 좋은 기회라니까? 내가 연봉도 더 올려서 들어가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솔직히 자기 사업을 생판 모르는 남한테 그걸 맡기고 싶겠어? 그니까 내가 제대로 라인 타는 거지. 거기다가 들어보니까 형제도 없다고 하더라. 외동아들. 야, 진짜 내 동생 대단하지? 이 결혼만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걱정은 끝이라고. 애 보는 거 당신이 일 그만두면 되는 거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애도 키울까 말까 고민하는 시대야. 그런데 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그리고 내 동생이 그냥 두고 보겠어? 우리한테 다달이 얼마씩은 주겠지. 엄마도 당신한테 고마워할 거고. 당신한테도 좋은 일 아니야? 나한텐 좋을 게 없고 난 절대로 안 해. 여보, 우리 솔직해지자. 어차피 아이 못 가지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누구 때문에 유산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제 나이도 있고 30 넘으면 노산이야, 노산. 그러니까 입양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응? 30 넘고 40 넘고 50이 넘은 사람도 임신해. 그런데 노력도 해본 적 없는데 입양? 애초에 당신이란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걸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무슨 입양? 책임감이라는 게 있긴 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결혼을 한다고 애를 받아. 어차피 같은 핏줄인데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잘 키우면 되지. 여보, 정신 차려. 아니, 우리 당장의 앞날 말고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해보자. 나도 취업할 기회가 생긴 거야. 동생 덕 볼 수도 있고. 당신 혼자 힘들게 돈 안 벌어도 될 날이 오는 거라고. 잘 생각해봐. 눈 딱 감고 입양만 하면 우리 성공이 보장돼 있어. 또 아이가 있으면 장점이 얼마나 많아. 남편은 아이를 입양하면 좋은 장점들을 쭉 나열하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솔직히 뭐라고 말하는지 그 뒤엔 들리지도 않았고 코에 있던 커다란 점만 보였죠. 그때 전 제대로 쉬지도 못해서 힘들고 지친 상황에 정신적인 충격까지 와서 제정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참 말하고 있는 남편을 보자 정말로 뚝 하고 정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죠.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생선 대가리처럼 보였을 정도였거든요. 순간 내가 왜 이 인간이랑 살고 있지? 하는 생각과 함께 실소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찰나의 순간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았고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의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녹음도 했고 카카오톡 복원까지 해서 저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미혼모 비하에 관한 것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말이죠. 정이 떨어진 남편이 숨을 쉬는 것, 밥을 먹는 것조차 꼴보기 싫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끝장낼 수 있는지 상상하고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늘 노래를 부르던 연차까지 써서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나섰어요. 이윽고 상견례 날이 됐을 때 저는 그간 잠도 자지 못하면서 생각해둔 복수를 실행에 옮겼죠. 아이를 안고 고급 한정식 집으로 간 거였습니다. 미리 이전에 어디로 갈지 예약까지 도맡아서 했기에 장소를 모를 수가 없었고 제가 그곳에 나타나자 시댁 식구들은 파랗게 질리더군요. 저는 태연하게 앉았고 상대 측의 부모와 남자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발빠르게 남편이 거짓말을 먼저 하더군요. 우리 애는 왜 여기 데리고 왔어?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더니 몸은 괜찮아? 그러게 애미야 못 온다고 하지 않았니? 언니가 오니까 너무 좋네. 언니네 아인데 너무 예쁘죠? 그렇게 한마디씩 하자 상대 측에서도 예쁘다, 귀엽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다 듣고 나서 제가 한마디 던졌죠. 여보,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이 아이 제 아이 아닌데요? 기억 못하세요? 전 유산했잖아요. 임신하고 하도 일을 많이 시키셔서. 그러자 그곳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죠. 아기는 엄마가 돌봐야 하는 건데 아가씨가 이렇게 나가면 어떡해요? 설마 처녀인 척 그렇게 결혼하는 건 아니죠? 이 아이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친아빠도 버렸는데 친엄마가 그러는 건 좀 아니죠? 시어머니는 말까지 더듬으며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고 아가씨는 아니라면서 이상한 말만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기띠를 풀어서 아가씨에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던졌죠.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여기 와서 행패야? 아직도 회사 그만두지 않은 척하는 거야? 좋은 복지에 연봉까지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랬어? 너 미쳤어? 그만 못해? 그만 못해. 이혼할 거야 너랑. 무능력해서 결혼하고 내가 다 먹여 살렸지. 그리고 시어머니 용돈, 아가씨 용돈까지 내 월급에서 나갔어. 근데 그거 숨기려고 집에 없는 척 연기한다고 집안일도 안 해. 이젠 취직하려고 아가씨를 처녀로 속여서 결혼까지 시키려고 해? 멀쩡히 살아있는 친엄마가 아니라 우리가 애를 키우는 조건으로? 미친 건 너야 너! 제가 또박또박 말하자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리더군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알아들었으면서도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 저랑 이혼하면 그쪽 집은 돈 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란 뜻이죠. 애 딸린 미혼모 딸이랑 뒷돈 받다가 회사에서 잘린 아들이랑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어머님이 더러운 피, 근본 없는 자식, 뿌리도 모르는 것이라고 늘 무시하던 미혼모의 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잘 알아들으셨어요? 야! 왜? 어머, 아들, 쟤 지금 미친 거지? 거짓말이지? 엄마, 그게... 너 미쳤어? 순간 아가씨가 울음을 터뜨렸고 얼떨떨하고 당황했던 상대 측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없었던 거였죠. 특히나 아가씨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남자의 표정은 살벌하기까지 했네요.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 자기야. 이 말들 다 사실이야? 오빠, 이 애는 정말 내 애가 아니야. 믿어줘. 언니가 좀 아파서 그렇다니까. 정신이 좀 이상해. 유산하고 나서 자꾸만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고 막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맞춰주고 있는 거야. 진짜야. 자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을 해. 그러면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할 테니까. 얼른. 진짜 아니라니까. 정말 마지막 기회야. 만약 이대로 넘어가면 난 의심돼서 친자검사하게 될지도 몰라. 지금 잘 생각하고 말해. 알잖아, 나 이해심 넓은 사람인 거. 자, 말해봐.
날 믿고. 그게 실은 맞아. 근데 정말 실수였어. 진짜야.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단순한 실수. 그 실수로 나왔어. 생명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랬구나. 나 용서해 주는 거지? 솔직하게 털어놨잖아. 어? 솔직하게 털어놔서 다행인데 헤어지자 우리. 이해해 준다며? 왜 거짓말해? 어떻게 헤어지자는 말이 쉬워? 날 사랑한다며? 이해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받아준다는 말은 아니야. 그리고 그 아이가 네 아이라는 사실보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너희 집 수준이야. 미혼모라고 무시를 했다고? 우리 아버지 새아버지야. 우리 엄마가 미혼모고. 그런데 뭐? 근본 뿌리? 핏줄이 더럽다는 말을 해? 너네 집 식구들 너 진짜 수준 떨어지고 천박하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오빠. 내 이야기 좀 듣고 말을 해. 이건 아니잖아. 어? 아가씨가 둘러대려고 했을 때 제가 끼어들었죠. 정확히 아가씨는 저희 엄마한테 전화까지 해서 자기 아이 봐달라고 했어요. 왜? 미혼모니까. 미혼모의 심정 알지 않냐고. 장사로 바쁜 우리 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아놓고 자긴 연애하고 놀러 다녔죠. 그리고 저 정확히 기억해요. 미혼모라는 거 쪽팔리게 생각하고 미혼모의 딸이라는 것도 드러내지 말라고요. 아니 언니, 진짜 내 결혼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난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진짜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야, 너 멀쩡한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결혼하는 거 사기야. 그니까 너네 집안 식구가 그런 걸 안 가르쳐서 내가 대신 가르쳐 준 거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해. 알았니? 당신 가만 안 둬. 새언니라고 봐준 건지도 모르고 이리 와, 죽일 거야. 저를 향해 달려들려고 하고 악을 쓰는 아가씨를 가볍게 피한 뒤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몇 번 전화가 왔고 문을 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도 이야기를 좀 하자면서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다가 옆집 문이 열리자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돌아갔죠. 완벽한 방호막이 되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남들 시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저는 하나의 복수를 더 실행하게 됐죠. 과일 바구니와 커피를 사서 옆집을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입이 가볍기로 유명한 그 아주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죠. 믿지 못할까봐 제가 이혼에 쓰려고 모은 자료까지 들고 갔네요. 제 이야기가 거의 끝났을 때 그 아줌만 입이 가렵다는 듯 실룩거렸고 급기야 자신의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유 그래. 그래서 저번에 내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무슨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난 옆집에서 강아지라도 키우는 줄 알았어. 아니면 TV를 틀어놓고 나갔거나. 근데 그게 자주 반복되는 게 뭔가 이상했지. 네, 절대로 들키지 않으려고 이따금 출근하는 척도 했죠. 가끔 마주치셨잖아요. 일부러 그거 그 시간에 나간 거예요. 아이고 소름 끼치네. 쪽팔릴 줄은 아는 모양이지. 내 남편도 솔직히 다 별론데 그래도 돈은 벌어오고 책임감은 있는데 그 집은 자식 농사를 다 말아먹었네. 그러면서 매번 남들이 수준이 어쩌고 그런 소리를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어떻게 하고 다녔지? 그러니까요. 저희 시어머니가 여기 동네 주민들 보고 뭐라고 욕을 했는지도 알려드려요? 내 이야기도 있어? 아마 시어머니가 아는 사람은 다 욕했을걸요? 미친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우리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적절한 추임새의 동조에 저는 정말 이야기꾼이 된 것처럼 몇 번씩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건 눈 깜짝할 정도로 빨랐죠. 4일째 되는 날 경비 아저씨가 제게 힘내라고 잘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 더 설명은 할 필요 없었을 겁니다. 덕분에 시어머니를 비롯한 아가씨와 남편은 아파트 주변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쪽팔려서 그 누구 하나 쓰레기도 버리러 나오지 못하겠구나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밖에서 마주칠까봐 노심초사했지만 그거 하나는 정말 좋더군요. 남의 시선이 가장 중요한 그 사람들이 밖에서 소리 지르거나 회사 앞으로 찾아오질 못한다는 건 이혼할 때 최고의 장점으로 꼽혔죠. 몇 달이 흘러 저는 이혼 소송에서 이겼고 위자료까지 넉넉하게 받게 됐죠. 남편이 중간중간 제게 다시 만나달라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신 없어서 우리 집 엉망이야. 나 좀 살려주라. 우리 그간의 정이 있잖아. 내 동생은 학교도 그만뒀고 아이만 돌보고 있고 그 상견례를 끝으로 그 남자한테도 버려졌어. 그래서? 엄마도 그래. 허리에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 누워 계시고 간병인비도 너무 비싸서 내가 감당을 못했어. 대출도 안 나오고. 여보 제발. 뭐? 사람 아니 나 하나 살린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엄마랑 내 동생 천벌 받았잖아. 그걸로 어떻게 넘어갈 수는 없을까? 속이 후련하거나 시원하진 않은데 앞으로 너희 가족이 뭘 어떻게 살든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런 이야기 들어도 기쁘지 않고. 그러니까 제발 날 찾아오지 말아줘. 그때 당시 시댁 식구들 중 누구를 봐도 화가 나지도 않았고 밉지도 않을 정도로 아무런 감흥이 없었거든요. 뭐 애초에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버린 겁니다. 그렇게 전 그 말도 안 되는 집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었어요.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고 온전히 제가 번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저는 좋은 사람과 인연이 닿아서 재작년에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늦었다고 하는 나이인 40대 후반이 됐지만 얼마 전 건강한 아이도 출산을 했고요. 지금의 남편은 남의 시선보다 우리 둘 그리고 아이만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시어머니가 계신데 저희 어머니께 존경한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편견도 없는 분이었고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은 이곳에 묻어두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더는 비난하고 싶지 않고 추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아야만 다른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